이번 사연은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시할머니와 시작은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효부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다혈질이라는 것을 3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차분한 사람이고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화를 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 저를 좋게 포장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대부분 다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제 성격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계속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 사랑 주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작정하고 한 놈만 팬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패버렸지만요. 저희 남편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라서 그렇게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죠.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작은아버님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함께 살았대요.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님과 재혼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님은 저희 아버님의 계모입니다. 할머님은 재혼 후 작은아버님을 낳으신 거고요. 작은아버님은 말 그대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더 난처해지실까 해서 저는 참고만 있었죠. 저희 남편이 중학교 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계속 할머님을 모시고 살아오셨죠. 계모이긴 했지만 할머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부모님이 계속 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 계속 그렇게 산 거더라고요. 아버님이야 상관없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의 계모와 배다른 동생 때문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자라셨다고 합니다. 천성이 착한 시어머니는 할머님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만 한번 표출하지 않고 사셨대요.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구박을 엄청 받으셨다네요. 아버님 입장에서 계모인데 할머님을 계속 모시고 산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님을 키워준 분이라면 새어머니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할머님은 아버님에게도 그닥 잘해주셨던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할머님에게 어느 정도 현금을 주고 재산을 아버님에게 증여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님 성격이 순하셔서 할머님이 할아버님 재산을 모두 차지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우면서 할머님 눈치를 엄청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 다니고 계세요. 시아버지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작은아버님도 일을 하지만 생활비 한 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님과 작은아버님을 저희 시부모님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결혼 전에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님과 작은아버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저희 시아버지는 일이 있으셨고 저는 어머님과 둘이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할머님과 작은아버님이 같이 나오셔서 멋대로 주문하고 음식에 불평만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작은아버님은 결혼식의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비용을 말했더니 작은아버님은 그렇게 큰 돈을 그런 데 쓰냐면서 결혼식 안 하고 살면 뭐가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님이 저희 결혼에 큰 돈 보태주실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아버님은 내가 왜?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그냥 잠자코 계시면 돼요.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아버님은 조용히 밥만 먹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할머님이 저희 시어머니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너는 보고만 있었냐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 일 때문에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는 보고만 있었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네요. 저는 저희 언니와 아빠와 셋이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희 자매를 버리고 나간 거였지만 저희 아빠가 혼자 저와 언니를 열심히 서포트해 주셨어요.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저와 언니는 항상 엄마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고 못되게 굴기만 했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 저는 엄마의 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실 뿐이었는데 말이죠.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시어머니를 할머님과 작은아버님이 그렇게 막대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고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할머님한테 구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화내줘서 고맙지.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화를 내준 적이 있나? 난 괜찮아. 이러면서 웃기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착한 분이 있을까요? 저희 친엄마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흘러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당신에게 미안해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 그동안 고생했지.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라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니야말로 결혼 후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시고 눈치만 보고 사셨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니 더 슬펐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시아버지한테는 아빠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님과 작은아버님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일이 몇 번 더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녀와서 시댁에 갔더니 작은아버님이 선물 뭐 사왔냐고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저희가 사가지고 온 선물을 멋대로 풀어보더니 내 건 이게 다야?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시고는 선물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하지. 밥 먹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작은아버님한테 정색하는 것을 자기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 저희 어머니는 안 하시던 행동까지 하신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날 밤 늦게까지 또 울었네요. 제가 작년 여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빠와 언니도 물론 엄청 좋아했고요. 근데 저희 할머님은 증손주가 태어났다고 자꾸 오라고만 하셨어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고 나서 저희는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님은 내가 언제부터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왔니? 애미 네가 애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니까 얘네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군요. 그렇게 오라고 성화를 부리던 할머님은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노인정에 가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애미야, 제 밥 잘 챙겨 먹여라. 이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누군지 짐작이 되시나요? 할머님이 말씀하신 쟤는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할머님을 왜 모시고 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요. 그 사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할머님은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걸 가지고도 구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면 할머님이 밥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교회를 가지 않으셨어요. 할머님은 저희를 보고 본체만체 하시다가는 괜히 저희 시어머니를 구박하시더라고요. 너도 손주가 온다니까 교회를 안 가네? 그럴 거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를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었냐? 이러면서 괜히 짜증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 흘려버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혼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할머님이 빨래는 또 왜 안 해놨냐? 없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도 그렇게 못 배운 티나 내지 말지. 아이후 하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할머님 얼굴에 손찌검을 할 뻔했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할머니 왜 고생하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시잖아요. 할머님 건강하신데 집안일이라도 하세요. 맨날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할머님 성격으로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작은아버님이 나서더군요. 대단한 며느님 들어오셨네. 어디서 시할머니한테 그따위로 덤비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엄마 없이 잘한 티를 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서자 주제에 아무 말이나 그렇게 떠들어대세요? 첩의 자식이니 그따위로 개소리를 하는 건 이해해요. 지 엄마가 개판이면 아들 새끼라도 말릴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놀고 있으니 이건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첩? 너 첩이 뭔지나 알아? 작은아버님이 이러더군요. 몰라. 당신들 하는 꼬락서니가 웃겨서 그냥 한 소리야. 딱이 맞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짐 싸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왜 이런 구박을 받고 사세요? 저희랑 살아요. 어머니 지금 가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머뭇거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안은 채로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딜 첩이랑 첩의 자식 주제에 본처 며느리랑 손주 며느리한테 지랄을 떨어. 본대 없이 자라서 그렇겠지. 본대 없이 자라서 망나니 짓 하는 거 봐줄 마음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소리 빽 지르고 저희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수십 년 만에 집을 나오신 것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편하시도록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어머님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었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와서 어머니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너희한테 부담되기 싫었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하시면서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부담이에요. 자식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데 당연한 거죠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거기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머님이 할머님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산 건 아버님 잘못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잘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계속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잘하셨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외가에서도 구박받는 막내딸이었더라고요. 오빠들에게 맞았던 얘기,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교복을 찢어놓았던 얘기 등등 시어머니는 저희 세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시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얘기를 덤덤하게 하셨는데 그게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우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린 어머님이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게 되니까 좋다. 우리 이쁜 며느리 덕분이네. 이러시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대성통곡을 했네요. 남편에게 왜 진작 어머님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정작 서럽고 슬픈 것은 어머님이신데 제가 울고 있고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어머님을 평생 내 엄마처럼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따뜻한 모정으로 대해주신 내 어머니를 내가 지키려고요. 6개월도 안 된 우리 아기도 마음씨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저보다 오히려 저희 어머님을 더 따릅니다. 저희 시어머니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아이는 할머님에게 계속 안겨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부터라도 저희 어머님 마음 편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접받으며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며느님이시네요. 시어머니가 착하게 사셔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 복을 받으시나 봅니다. 시어머니 젊으세요. 앞으로 수십 년 함께 하시면서 서로에게 행복을 주며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